네, 안녕하세요. 김종성입니다. 위기에 빠진 아베 신조 총리가요, NHK 보도에 따르면요, 북일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베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방문합니다. 아베 신조는 관방 차관이었죠. 수행을 합니다. 정상회담 최대 의제는요, 북일 수교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부각이 되면은요, 수교가 힘들죠. 그래서 고이즈미는 납치 문제를 언급은 하되 공동선언문엔 담지 않는다. 네,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북한은 납치를 한 사실이 없다. 네, 그런 입장이었죠. 회담은 잘 됐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요, 엉뚱하게요, 납치 문제가 부각이 되고요, 북일 수교가 무산이 됩니다. 네, 그 주역이 바로 아베 신조였습니다. 그 당시 아베는 납치 문제에 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가족회, 구출회, 납치의련 이런 단체에 개입했죠. 네, 바로 그 아베가 평양 가는 비행기 탑승했다는 게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고이즈미 일행은 9월 17일 아침에 하네다 공항을 떠나서요, 평양 백화원 초대소 영빈관에서요, 김정일하고 오전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시 5분부터 점심을 먹는데요, 고이즈미는 평양에서 먹는 식사는 믿을 수 없다. 네, 그러면서 아침에 도쿄역 근처에서 도시락을 구입해서 갔습니다. 메뉴는 주먹밥이었습니다. 일본 된장국도 함께 있었겠죠. 대기실에서 자기네끼리 주먹밥 먹을 때인데요, 아베가 납치 문제 거론합니다. 네, 식사 땐 무거운 얘기 피하는 거죠. 근데 아베는 공동선언문에 납치란 단어를 왜 빼느냐 화를 냅니다. 다나카 히토시 외무성 국장하고도요, 언쟁을 합니다. 근데 고이즈미는 아베를 신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베 뜻대로 되기가 힘들었죠. 근데 아베를 인터뷰한 노다니엘 교수에 따르면요, 그때 아베 머릿속에서요, 지금 이 대기실이 도청이 되고 있을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북한 들으라고 크게 말을 합니다. 납치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없으면 그냥 중단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네, 크게 말합니다. 네, 식사 땐 그러면 안 되죠. 고이즈미가 안 들어주니까요, 네, 김정일 들으라고 네, 그런 말을 한 거죠. 네, 그래서였는지 오후 회담에서요, 김정일이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납치 문제 사실상 인정하고요, 사과를 합니다. 공동선언문에도 납치 문제를 간접적으로 네, 거론을 했죠. 네, 북한은 북일 수교하고 경제 협력 받는 게 더 급했던 거죠. 근데 북에서 탈북한 장철현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때 북이 실제로 도청을 했고요, 아베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북이 납치를 인정하기는 했어도요, 회담 직후에 일본 여론은요, 북일 수교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아베한테 동조하는 우익단체들이요, 도쿄 시내에서 선전용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요, 소동을 피웁니다. 시위도 벌이고요. 네, 그리고 조총련 한국인들한테 네, 괴롭힘도 네, 가합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 여론이 수교보다는 납치로 기울어지고요, 네, 북에 대한 감정이 나빠집니다. 네, 그리고 아베는 두 정부의 신뢰를 깨는데도요, 관여합니다. 북이 일본인 생존자 5명을요, 일시 귀국을 조건으로요, 보내줍니다. 아베는 그걸 영구 귀국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인들을 북에 있는 가족하고 생이별 시킨 거죠. 네, 북일 두 정부의 신뢰 관계는 약해지고요, 네, 수교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네, 이렇게 납치 문제 매개로 북일 수교 깨는 과정에서요, 아베가 우익 세력의 인기를 끌고요, 네, 2006년 총리가 됩니다. 네, 지금 위기에 빠진 아베 신조가요, 북일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 회담 때 납치 문제를 제기해서 인기를 끌었던 아베 입장에서는요,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서요, 뭐 묘한 기대감, 자신감, 네,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